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주택들을 매입하는 분들이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보면은 서울 아파트 18주 연속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낙찰가율이 96.5%가 이제 넘어가서 3년 내에 최고의 낙찰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이 핵심적인 지역,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의 가격은 전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속해서.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주택 공급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것 같은데 어디를 사야 할까요? 아파트 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아파트를 이제 사야 되지 않을까요? 시기가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거래를 해서 좋은 핵심적인 부분들의 지역들 선별을 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좀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은 너무나 많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가격들을 너무 불안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사기에는 나중에 또 2021년도와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폭락을 하게 됐을 때는 심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불면증 같은 것들을 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의 가격적인 측면만 보고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사지 않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DSR의 3단계 대출의 규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앞두고 또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5월 달과 6월 달에 부동산의 거래, 아파트의 거래량이 또 늘어난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DSR에 적용을 받지 않은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 뭐 6억 원 이하의 맞벌이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 생애 최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연 뭐 2.85%에서 4.15%까지 장기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에서 좀 자세히 다루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좀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좀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별로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을 통해서는 부동산의 가격을 잡을 수 없으니까 세금적인 부분을 이제 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기 신도시의 공약까지 이제 일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 공급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많은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 이제 수요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 뭐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꽤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업이 지연되는 그 3기 신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의 개발 진행이 되는 것도 굉장히 더딘 상황 속에서 4기 신도시까지 입주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 지연 같은 경우에 좀 보면은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2025년에서 2028년 상반기로 이제 좀 미뤄졌고요.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도 2026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2027년 하반기, 그리고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도 2028년 상반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조차도 아직 시간이 상당히 많이 미루어지고 있으면서 입주 물량들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의 경매 물량마저도 이렇게 높은 낙찰가율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아파트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반기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될 수 있는 또 여지를 또 주고 있고, 또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일부 좀 고가의 주택이 아닌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뭐 6억 이하의 아파트들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하면서 그래도 자금이 많이 들이지 않는 그런 수단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 중에 계약금 5%의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2027년 이후에 이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서울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전혀 없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7년 이후에는 이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제 개인 메일로도 이런 분들이 개인 메일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으시고, 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에서 저 1대1 상담을 이제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주택 구입에 있어서, 대출에 있어서 이런 상담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택의 가격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금 시세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의 시장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은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매입의 시기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일부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점 속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DSR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높은 낙찰가율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그 외에 입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나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낙찰가율이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폭넓게 부동산의 시야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부동산들을 하나 두 개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 가격들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의 입주장이 끝난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1억 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또 전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월세의 가격 역시도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의 가격 상승, 월세의 가격 상승은 또 매매가의 상승, 동반 상승을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이제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정권에서도 그런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떠한 정권이 집권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대세 상승한다, 폭등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퍼즐이 맞춰졌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라든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단기간에 올랐던 이런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시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의 가격
대세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많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았던 이런 가격 내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나, 두 명씩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인트들이 잡혀가고 있고 현장 필드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 저와 함께 현장 답사라든가 부동산 스터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